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올해 거래일도 딱 3일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실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염승환 차장 그리고 김민수 대표, 박정식 대표 나와 계십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수가 이제 2,800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우리는 시장의 다음 단계와 스텝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오늘의 이슈 공개하고 또 자세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보시죠. 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는 2021년 찐 업종은 건설이다입니다. 2021년에 우리가 끌고 가야 할 업종과 섹터가 무엇일지, 그리고 없다면은 어떤 업종과 섹터를 담아야 할지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가지고 온 이슈인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네, 김민수 대표입니다. 오늘 2021년 찐 업종에 대해 각각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이제 건설을 꼽아주셨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르고 닳도록 우리가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최근에는 살짝 좀 조정을 받고 있나요, 건설주들? 네, 네. 오늘 주제가 내년을 바라보고 사야 될 업종이 뭘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얘기를 하는 시간인데, 네. 물론 반도체를 할까 하다가 염 차장님께서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안 했고요. 네. 또 2차 전지도 분명히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뺐고요. 그 밖에 음식료나 뭐 건설 쪽 이쪽도 최근 동향을 봤을 때 일단 올라올 만한 충분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음식료를 할까 건설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기존에 하던 건설을 하겠다라는 쪽의 입장으로 건설주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건설주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기대감 대비해서 수치가 나오느냐 이 부분을 계속 주목을 했는데 최근에 내수 관련된 쪽의 건설 수주 동향을 보게 되면 한 11월 달부터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도 내년에 바뀔 수 있겠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이제 해외 쪽도 지난 대우건설에서도 보여줬듯이 한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막판 뒤집기죠. 이런 쪽으로 해외 수주가 빠르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일단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백신 효과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수혜 쪽이 어떤 플랜트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쪽에서도 상당 부분 보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에 또 플랜트의 가장 큰 축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LNG 관련된 이제 플랜트 쪽도 물론 가장 있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또 친환경 관련된 플랜트 쪽도 아마 대거 내년부터는 많이 발주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강점 있는 쪽은 한국의 건설사나 또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이런 쪽도 같이 연결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는 측면 쪽에서 크게 통틀어서 건설주 쪽은 계속 내년에는 같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건설 기계 또 이제 건자재 쪽 이쪽도 같이 연결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건설주를 뭐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내년까지 쭉 보면 되는 거고 건설주들이 없으신 분들은 최근에 조정이 오히려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김민수 대표님. 네, 그 얘기 종목 얘기는 조금 이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종목은 네. 조금 있다 하는데 그런 네. 전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예. 네, 제가 여쭤봤어요. 네, 자꾸 저만 재조명되는 것 같아서 네. 피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 최근에 한번 강하게 움직이다가 또 당연히 조정이 나오죠.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어떤 5대 건설사 같은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나 그리고 내수 관련돼서 균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 그럼 대표적으로 GS건설이 아닐까라는 관점들과 함께 네. 최근에 또 강했던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 약간 또 차익 매물의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쪽도 한번 이용을 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종목 얘기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염승환 차장님은 오늘 2021년 찐 업종으로 어떤 섹터와 업종을 좀 꼽으셨어요? 저는 이제 뭐 그냥 특정 섹터보다는 네. 그냥 4차 산업 관련된 기업들 좀 내년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거기 관련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섹터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막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도 좀 하고 또 관련 기업들도 미리 좀 우리가 좀 공부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뭐 네. 초연결, 뭐 초지능,
뭐 초융합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이제 자동화하는 거예요. 자동화해가지고 굳이 이제 사람이 손이 가지 않더라도 모든 게 이제 다 효율성이 올라가는 그런 하나의 좀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정부 정책적으로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이제 걸기 시작했고 아마 내년부터는 더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많은 투자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뭐 스마트 팩토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공장 자동화, 이제 공장에도 뭐 굉장히 이제 그 자동화된 특히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들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계속 활성화되면 뭐 공장의 효율도 올라가게 되고 상당히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요. 거기에 또뭐 핀테크 사업이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도 모든 이제 뭐 이렇게 산업에 다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사실 그 테슬라 이제 그 자동차에 좀 들어가 있는 뭐 오토파일럿도 마찬가지죠. 네. 그게 이제 그 그러니까 오너가 이제 운전을 딱 하게 되면 모든 이제 주행 데이터들이 쌓이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테슬라 쪽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배경이 결국 빅데이터입니다.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쌓이느냐가 좀 중요한데 결국에 이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어쨌든 많이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좀 산업이 그러니까 그동안 올해나 작년까지만 해도 좀 뭔가 이제 맛보기 수준이었다면은 내년부터는 뭔가 좀 본격적으로 이쪽 시장이 좀 개야될 것 같아서 우리가 미리 좀 공부도 해놓고 투자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제가 뭐 반도체 2차 전지는 항상 뭐 너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 와서 또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새롭게 말씀 안 드렸던 업종 중에서는 일단 4차 산업혁명 섹터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센스도 남다른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팀인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염차장님께서는 좀 넓게 우리가 산업 쪽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박종식 대표는 2021년 찐 업종 어떤 업종 꼽으셨나요? 네, 일단은 네. 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업종보다는 네. 아직까지 좀 주목을 덜 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저평가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업종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저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살펴보니 네. 이 디스플레이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스마트 디스플레이, 즉 IT, 사물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IT 전자제품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매년 한 41%씩 성장할 수 있다라는 현재 보고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대략 한 11억 달러 정도 수준의 시장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2025년에는 61억, 대략 6조 정도까지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최근에 좀 디스플레이에 대한 업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9월부터 LCD 쪽에서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흑자 전환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LCD 패널 가격이 55인치 기준으로 보면 1월 달까지만 해도 한 100달러 정도 수준이었던 게 지금은 한 170달러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또 11월 대비 또 12월도 한 3% 정도 더 상승력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TV 그리고 게임 이런 것들의 어떤 여러 가지 구매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 일본 애니지라는 오사카 다카스키 공장에서 정전이 발생이 되면서 이 또 LCD 패널 부족 현상이 더욱더 좀 심화되면서 가격 상승력이 한 내년 1분기 한 3월 달 정도까지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현재 그런 증권사의 전망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정부가 내년에도 한 대략 2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소재 부품 장비에 투입하겠다라는 또 이런 또 전략도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또 이 OLED 쪽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리고 아이폰 또한 본격적으로 OLED를 채택하면서 이 OLED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디스플레이
업종이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업종 꼽아주셨는데 채팅방에서 또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상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석 과장인데요. 2021년 찐 업종 뭐라고 보시나요, 과장님? 네, 저는 2차 전지 업종이 좀 올해를 뜨겁게 달궜었고,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국내 지수의 성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현대차의 경우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처음으로 수량형차의 해외 판매량이 30만 대를 넘기다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금년보다 약 26%가 증가되었는데요. 테슬라의 경우에도 올해 50만 대 이상을 납품하며 전년 대비 약 30% 이상 매출이 증대되면서 그간에 있었던 성장에 관한 우려를 부식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애플의 전기차 시장 진입 발표인데요. 2024년까지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하면서 테슬라와의 글로벌 전기차 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LG전자가 10년 만에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시장에 큰 이슈를 끌기도 하였는데요. 전기차 부품 사업 중 일부를 물적 분할해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 매출액 3위에 마그나와 합작 법인을 만드는 이슈였습니다. 향후 자동차 산업의 애플, LG와 같은 글로벌 전자업체가 끼어들며 경쟁을 가속화시킬 전망으로 그중 국내 산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전기차 배터리 부분인데요.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약 35.6%로 전년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LG화학은 중국 CATL에 추격을 뿌리치고 누적 점유율 세계 1위에 올랐는데요. 앞으로는 배터리의 안전성, 수명 개선 등의 성능 개선이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2차전지 소재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극재 하이 니켈화의 변화입니다. 니켈의 함유량을 90%로 높여 주행거리를 600km 이상으로 늘리는 성능 개선으로 국내 업체의 경우 LNF 등이 경쟁적으로 캐파 증설과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에도 이러한 2차전지 업체의 주가가 시장의 찐 업종으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LNF까지 종목이 남았는데 오늘 이제 각 네 분이 꼽으신 2021년 찐 업종은 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찐 업종을 찾고 있는데 김민술 대표 건설업종 꼽아주셨고요. 네, 다음 염승환 차장님은 4차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식 대표는 2021년 찐 업종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석 과장 오늘 2차 전지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부터 차근차근 이제 우리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네. 건설 대형주는 다 알아서 잘 고르시리라고 생각돼서 네. 좀 특색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로 IS 동서고요. 그냥 폐기물 업체를 인수해서 뭐 코엔텍, 인선 ENT 다 갖고 있다. 그러면은 건설 이외의 폐기물 쪽에 대한 성장은 당연히 더 나와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두 번째는 동부건설인데 뭐 자산이나 실적 대비 저평가 뚜렷하고요. 배당 메리트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긴 시각으로는 바라봐야 될 대표적인 또 건설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한번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있죠. 자이에스 앤디라는 종목인데 네. 이 회사도 그냥 부동산 쪽에 서비스 쪽이 많이 강조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변화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쌉니다. 여전히 또 상승세는 이어가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업종 먼저 들어봤고요. 염 사장님 오늘 이제 4차 산업인데 좀 종목들의 범위도 넓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뭐 스마트 팩토리나 뭐 핀테크나 클라우드 빅데이터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이제 한 세 종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이제 포스코 ICT 이 회사 이제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 국내 선두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가 공장을 건설할 때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투자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모든 사업도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역시 롯데그룹도 여기에 열성적인데 롯데정보통신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역시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서 성장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중소형주 중에서는 비즈니스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1위 전자세금 계산서 서비스 제공업체인데 네. 이
거래사가 이 전자세금 계산서에 여러 가지 그 매출처라든가 거래 내역들이 나오는데 그런 빅데이터를 이제 다 분석을 해가지고 뭐 거래처 리스크 관리라든가 미수채권 관리, 시장 조사 이런 등의 기능 등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3개 또 꼽아주셨고 박정식 대표는 오늘 디스플레이 업종 꼽으셨는데 LG 디스플레이일까요, 종목은? 네, LG 디스플레이 네. 네,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10조 9천억 정도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6조 3천억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3분기부터 흑자 턴 어라운드 되었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5천억 이상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흐름상 간단하게 이제 전략을 언급드리면 16,2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나오면 2만 원 자리까지 그리고 적정 주가까지 장기적 관점은 32,0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석 과장, 뭐 앞서서 LNF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종목 얘기 짧게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네. LNF의 경우는 이제 양극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LG화학과의 2조 4천억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하면서 공급 많이 좀 이슈를 받았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의 경우는 올해 2월에 이제 그 LG화학과의 배터리 소송이 좀 미뤄졌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합의를 통해서 현재 투자하고 있는 미국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완공이 되면서 올해도 좀 기대를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 좋을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